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제가 살면서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제 기분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분노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보통 외도를 당한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안 식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애틋해하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하루빨리 제가 빠져줘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좋으라고 쉽게 도장을 찍어주나요? 저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둘의 관계를 폭로했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절도범이 된 상간녀는 남편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시댁은 어머님만 계시고 남편은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의 누나는 교포와 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과 결혼 후 다 같이 만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명절에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 때면 전화 통화를 하곤 했는데 어머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만 바라봐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회식 끝나고 나왔어. 빨리 끝났네? 다들 2차 간다고 하는데 난 자기 보려고 먼저 나왔지. 30분 뒤에 집 앞으로 잠깐 나와. 술도 마셨을 텐데 집으로 가지. 괜찮아. 맥주 딱 한 잔 마셨거든. 대리 불렀으니까 운전은 걱정 말고. 그래, 알았어. 갑자기 집 앞으로 온다고 해서 30분 뒤 내려갔더니 일부러 이거 주려고 온 거야? 자기 얼굴 보려고 온 거지. 그리고 아까 우리 부서 회식하는데 족발집에서 했거든. 여기 되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따로 포장해 왔어. 고마워. 잘 먹을게. 남편은 이렇게 세세하게 절 많이 챙겨줬습니다. 회식이나 혹은 친구들과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저에게 따로 사서 주거나 아니면 꼭 같이 가서 먹곤 했어요. 결혼하고도 남편의 이런 다정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저한테는 물론 친정 부모님께도 참 잘했죠. 그래서 저도 시댁에 잘하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머님의 성격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혼 초까지만 해도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남편이 유독 저를 잘 챙기는 모습이 신경 쓰였는지 시모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음식으로 사람 기분 상하게 했던 일은 정말이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주말이라 둘이 데이트나 할까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다. 네, 어머님. 너희 오늘 뭐 하냐? 저기 지금 밥 먹으려고 나왔어요. 밖이에요. 그래? 아직 밥 먹기 전이면 여기 와서 같이 먹을래? 나 혼자 먹으려니 밥이 안 들어가네. 그래서 저희는 고민 없이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혼자 식사하기 싫다고 하시니 그 기분이 어떨지 알 것 같았거든요. 남편 역시 어머니 혼자 계시다 보니 걱정할 때가 많아서 저희는 기분 좋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마침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금방 도착했는데 어머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얼른 와. 얼마 전에 돼지 등뼈가 선물로 들어와서 내가 감자탕 했거든. 이거 먹자. 맛있겠다. 손 많이 갔을 텐데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금방이지 뭐. 그런데 지혜 너도 감자탕 좋아하냐? 네, 저도 좋아해요. 잘 됐구나. 그런데 어머님은 밥을 조금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한 밥을 남편에게 주고는
저한테는 미리 꺼내둔 찬밥을 주시더라고요. 좀 황당했어요. 엄마, 왜 지혜만 찬밥을 줘요? 아이, 그게 너희 온다고 해서 밥을 새로 하려고 보니 어제 저녁에 한 밥이 많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성현이 네가 먹을 밥만 했고 남은 거 나랑 지혜가 먹으면 되겠다 싶었지. 뭐 문제 있어? 저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찬밥을 먹어야 한다면 다 같이 먹던가 아니면 어머니만 새 밥을 드시고 저와 남편이 찬밥을 먹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날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는지 남편은 눈치껏 자기 앞에 놓인 밥 공기를 어머니께 밀어두고는 엄마, 찬밥은 저랑 지혜가 먹을게요. 따뜻한 밥 엄마가 드세요. 아니 왜? 우리 아들 따뜻한 거 먹어야지. 엄마가 집안 어른이시잖아요. 엄마 드세요. 그게 맞아요.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아무 말씀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흘겨보시고는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 후 과일을 먹을 때도 어머님은 제 포크를 따로 챙기지 않으셨어요. 밥을 다 먹고 뒷정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냉장고에서 사과 2개를 꺼내셨고 쟁반과 그릇을 들고는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시댁 주방은 워낙에 좁아서 혼자 하는 게 더 나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하던 중이었는데 어머님은 거실에서 남편 옆에 앉아 과일을 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설거지를 마치고 저도 거실로 나가는데 포크는 2개뿐이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자기 앞에 놓인 포크로 사과를 찍어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게 또 안 좋게 보이셨는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먹게? 네? 아니 아까 밥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과일까지 먹으면 배 안 부르겠어? 엄마 왜 그러세요? 지혜 사과 좋아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으로 이러시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눈치껏 중간에서 알아서 하니 다행이었어요. 엄마가 자식 챙긴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인데 아들과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았기에 이날 집에 와서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오늘 좀 너무했지? 솔직히 기분 좀 나빴어. 자기는 우리 집 가면 엄마가 항상 새로 한 밥 주시는데.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아까 엄마한테 다시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 언제? 자기 화장실 갔을 때 엄마한테 말씀드렸지. 어머님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 전혀. 알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았지? 그래서 이번 일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얼마 뒤 어머님과 사이가 더 틀어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보여서 뭔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냉장고에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다녀간 사람은 시모였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다녀가셨네? 그래. 당신이구나. 남편의 얼굴을 보니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집 앞이라고 반찬만 두고 간다고 하잖아. 그냥 가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라도 해주지. 아침에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했는데 그거 다 보셨을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그런 걸로 뭐라고 하실 뿐이야? 그래도 어머님이 좋게 보실 리가 없을 텐데.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저와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마음대로 다녀가시는 건 물론 친구들과 집에 오셔서 저희가 퇴근하기 전까지 놀다 가시기도 했습니다. 깨끗하게 다 치우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희 집에 다녀가시면 흔적을 꼭 남기셨어요. 식탁 위에 커피잔이 나와 있는 건 물론 음식을 배달시켜 드셨는지 배달 용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남편과 다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야, 이건 아니지 않아? 미안해. 말씀드린다며.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구나. 솔직히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하면 엄마가 기분 좋겠어? 아들 사는 집인데? 여기 당신만 사는 집 아니잖아.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 당연히 오실 수 있지. 내가 오지 마시라고 한 적 있어? 다만 우리가 없을 때 몰래 오셨다가 가시는 건 아니라고. 이날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앞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엄마, 전데요.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글쎄 오지 말라고요. 저희 없을 때는 물론이고 저희가 집에 있어도 오지 마세요. 지혜가 싫대요. 아셨죠? 끊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자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떡해? 이게 네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집에 오는 거 싫다며.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하냐? 빙빙 돌려서 말할까? 난 이렇게밖에 못해. 남편은 그렇게 화를 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와 사이가 전보다 더 멀어졌고 남편과도 한동안 불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야, 뭘 이렇게 비싼 걸 다 보냈어? 굴비 보냈잖아. 내가? 주문자가 지혜 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서방이 보냈나 보구나? 그랬나 보다. 명절도 아니고 무슨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을 다 챙기고. 암튼 잘 먹을게. 고마워. 남편과 냉전 중이라 저 모르게 친정에 선물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날 퇴근 후 남편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풀어졌습니다. 장모님 좋아하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그냥 자기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마침 장모님 장인어른 결혼기념일이 생각나서 보냈지. 고마워. 고맙긴.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신경 더 쓸게. 알았어. 그런데 우리 엄마 성격을 나도 어떻게 하지는 못해. 내가 회사 그만두고 엄마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이해해 주라. 그래. 그럴게. 깐깐한 시모의 성격을 맞추기는 힘들었지만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에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모는 전처럼 음식 가지고 제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고집이 세고 질투가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남일에 참견하는 건 물론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셨죠. 시댁에 가면 다른 집 며느리와 저를 비교하실 때도 많았고 해달라는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 하나 보면서 시모가 기분을 상하게 해도 참고 살았어요. 어차피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느라 시댁에 갈 일이 없었고 주말에도 남편과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 어쩌다 한번 시댁에 가는 거니 그날은 되도록 시모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었는데 조건이 좀 더 낫다고 하며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연봉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집에서 거리도 가깝고. 하는 일은? 원래 내가 하던 일이야. 그래서 이직하는 게 낫겠다 싶었지. 잘 됐네 그럼. 제가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2달 뒤 남편은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힘들었는지 부쩍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야, 퇴근했어? 아니, 나 좀 늦어. 먼저 가. 얼마나 늦어? 내가 근처에서 기다릴까? 아니, 그냥 가라고. 나 일해야 돼. 저희는 평소 출근도 같이 하고 퇴근은 먼저 끝나는 사람이 기다렸다가 같이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직한 뒤 저런 식으로 짜증을 냈고 야근이 많아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도 적응해야 하니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생각해서 짜증을 내면 받아주고 주말에는 맛있게 밥을 해서 차려주기도 했어요. 자기야, 밥 먹자. 밥 했어? 자기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오랜만에 파전했어. 이거 자기 좋아하잖아. 어쩌지? 나 오늘 출근해야 하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어제 그런 말 없었잖아. 어제 너무 피곤해서 말한다는 거 깜빡했어. 미안. 그럼 몇 시에 퇴근해? 글쎄, 나가봐야 알겠지. 미안해. 혼자 먹어. 다른 일도 아니고 회사에 간다고 하니 기분 좋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주말에 출근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퇴근이 늦거나 출장이 있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전 직장보다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을 앞두고 남편이 출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원래 명절 연휴 다 지나고 나서 출장 가는 건데 이번에 정말 급한 일이라 일정이 이렇게 잡혔어. 그럼 가서 언제 와? 일주일. 그래. 어쩔 수 없지. 남편은 전 직장에서도 출장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겹쳐서 출장을 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시댁에 간 게 한두 번도 아니어서 혼자 가는 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어머니께도 남편 출장으로 저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는 안 와도 되겠다. 네? 못 알아들었어? 오지 말라고. 왜요? 왜긴 왜야? 너 그동안 매년 와서 고생만 했으니 쉬라고 오지 말라는 거지. 넌 꼭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먹냐? 하여튼 그렇게 하라. 와도 나 집에 없다. 올 생각 말어. 어디 가세요?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나도 일정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암튼 난 분명히 말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좀 황당했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이번 명절은 친정에 가서 푹 쉬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도 따로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처럼 결혼한 친구도 있고 아직 미혼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니 다들 좋다고 하길래 너무 잘 됐다 싶었습니다. 나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숙소가 이미 다 찼네. 어쩌냐? 지혜야, 아직 연락 못 받았어? 무슨? 효정이가 좀 전에 펜션 예약했대. 정말? 거기가 마당도 있고 펜션이 독채로 건물이 다 따로 떨어져 있어서 놀기 좋은 곳이래. 그런데 어떻게 예약했대? 연휴라서 다 꽉 찼던데? 사이트에서는 자리가 없다고 나왔는데 혹시나 싶어 전화했더니 취소된 게 있어서 예약됐다고 하더라. 다행이다. 그럼 우리 그날 보자.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여행도 가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런 시간을 만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만나더라도 주말 낮에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명절 연휴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으니 저는 물론 친구들도 다 들뜬 기분으로 출발했어요. 다들 사는 곳이 다르니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차 2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편하게 가기로 했죠. 그런데 이 설레는 기분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경아야, 벌써 도착했어? 어디쯤이야? 우리 도착 30분 전. 금방 갈게. 천천히 와. 그런데 있잖아. 오늘 니네 집 식구들도 여기 오기로 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먼저 도착한 친구가 펜션 마당에서 제 남편을 봤다며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함께 있었다고 했죠. 아니? 너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네 남편 얼굴을 모르겠어? 일단 알겠어.
남편은 출장 중인데 시모와 펜션에 놀러 왔다고 하니 좀 이상했습니다. 거기다 젊은 여자도 한 명 같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제 친구가 잘못 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봤다고? 저 앞에 마당. 여태 셋이 나와 있다가 숙소로 들어갔어. 저희가 예약한 펜션은 마당은 다 같이 쓰고 독채로 건물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보면 마당이 한눈에 다 보였죠. 친구는 분명히 남편이 맞다고 하길래 혹시나 싶어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들과 온 여행이라 저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는 게 싫어서 일단 짐을 풀고 저녁 준비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랜만에 만났으니 할 얘기도 많고 맥주도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마당에 남편이 나왔다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지혜야! 지혜야! 어? 빨리 와봐! 빨리! 그래서 저는 창문 쪽으로 가서 내려다봤는데 정말 남편이 맞았습니다. 남편 옆에는 시모가 아닌 젊은 여자가 있었고 둘이 팔짱을 끼고는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간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당장 나가서 남편에게 뭐 하는 거냐고 따지려 했는데 그때 친구가 저를 말렸습니다. 지혜야, 일단 침착해. 내가 봐도 저 두 사람 보통 사이 아닌데 너 가서 뭐라고 하려고. 따져야지. 바람 피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침착해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아무리 걸어도 안 받더니 이번엔 바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아직 안 잤어? 자기 어디야? 어디긴. 나 출장 왔잖아. 그럼 지금 누구랑 있어? 우리 부서 사람들하고 있지. 나 길게 통화 못해. 내일 낮에 전화하든가 할게. 얼른 자. 전화를 끊고 계속 지켜봤는데 잠시 뒤 시모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멀리서 봐도 참 단란해 보였는데요. 이때 제가 받은 충격과 분노는 말로 다하기 힘들 정도로 컸습니다. 첫날은 해가 지고 나서 펜션에 도착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펜션은 마당에 테이블과 의자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다른 손님들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잠시 뒤 남편과 시모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날 봤던 그 젊은 여자도 나왔고요. 저는 창문으로 몰래 보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이날 친구가 찍어온 사진을 보니 남편 옆에 있던 여자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직 후 초반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는데 차 없이 출근한 날 제가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 회사 앞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은 부서 직원들이 남편과 함께 걸어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여직원도 함께 있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저를 못 봤는데 저는 똑똑히 봤어요. 긴 생머리에 얼굴도 작고 너무 예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에 남을 정도였죠. 지혜야, 이거 봐봐. 우리끼리 사진 찍는 척하면서 뒤쪽까지 넓게 찍었는데 남편하고 그 여자 제대로 나왔지? 어디 봐. 사진을 확대해보니 정확했습니다. 그동안 같은 부서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좀 더 가까이 찍힌 두 사람의 사진을 보고는 더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친구들은 무슨 목걸이냐며 남편이 사준 거냐면서 저보다 더 화를 내며 난리쳤는데 저도 화가 났지만 화를 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어서 저들 인생에서 하루빨리 제가 빠져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려서 붙잡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그동안 시모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게 바로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셋이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싶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남편과 시모 그리고 상간녀까지 함께있는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진들로 남편이 저에게 출장을 갔다고 한 말은 거짓임이 증명될 테니 그 다음은 남편과 상간녀가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걸 입증할 증거를 찾는 거였습니다. 집에 가는 날까지 시모와 남편은 제가 친구들과 같은 펜션에 놀러 온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다 놀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명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꽉 채워 놀다가 돌아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남편을 대했습니다. 왔어? 고생 많았지? 내가 차 막혀서 늦을 거라고 했는데 왜 안 잤어? 당신 기다렸지. 뭐하러 힘들게 기다려? 아우,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 나 먼저 잘게. 알았어. 그렇게 침대에 먼저 누웠는데 남편은 한참 동안 거실에 있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보니 남편은 늦은 시간에 누군가와 톡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상대는 상간녀였습니다. 뻔했죠.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고 다니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밤마다 남편의 핸드폰을 보는 것은 물론 차에 가서 블랙박스도 매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하는 내용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핸드폰 잠금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풀어놓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뒤에서 저 모르게 저런 짓을 하고 다녔으면 조심해야 하는데 제가 끝까지 모를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블랙박스보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과연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뭐라고 할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친정에서는 좋은 사위였습니다. 이직 후 바빠진 탓에 전처럼 친정 부모님을 잘 챙기진 않았으나 저희 부모님은 성실하고 착하고 저를 위해주는 그런 남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는데 상간녀와 매일 회사에서 얼굴을 봐서인지 늦게 퇴근하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듯 보였죠. 두 사람이 나눈 톡에서도 남편은 자기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집에는 잘 들어가야 하니 이해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펜션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이제는 둘이 뭐라고 떠들든 저에게 타격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열심히 모은 증거를 가지고 언제 터뜨리면 좋을지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아서 그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일주일 뒤 어머님의 생신이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남편의 톡을 보고 어머님 생신 때 세 사람이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곧 어머님 생신인데 어디 좋은 데라도 갈까? 아니, 엄마가 그날 약속이 있다던데? 아, 그래? 당신은? 나도 그날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그렇구나. 그럼 그날 나 엄마 아빠랑 약속 잡아도 돼? 당연하지. 내가 약속만 없으면 같이 가는 건데 아쉽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저는 어머님 생신 때 친정 부모님과 함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있었는데 어머, 저기 이서방 아니야? 응? 정말이네. 식당에 시모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간녀도 있었죠. 엄마는 바로 가서 인사를 하려다가 상간녀가 남편의 손을 잡고는 식당 안쪽 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아니 뭐야? 이서방하고 손잡고 들어가는 저 여자 누구지? 그래서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남편이 있는 룸으로 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상간녀는 남편 옆에 꼭 붙어 있었는데 저를 본 남편과 시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돈!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네요? 여보! 친구들 만난다면서? 그리고 어머님도 약속이 있다고 하셨으면서 그 약속이 이거였어요? 제 뒤로 엄마 아빠가 서 계시는 걸 본 남편은 급하게 일어나더니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거나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여보, 나가자. 일단 나가. 자네 어떻게 우리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나? 응? 친정아빠가 남편을 믿고 있었기에 남편은 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어서 아빠는 이날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했다고 했고 시모는 자기 아들이 맞아서 기분이 나빴는지 말로 하지 왜 때려요?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아야죠. 그러고 보니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식이 한눈을 팔고 있으면 옆에서 잡아줘야 하는 사람이 부모 아니던가요? 지금 이 상황 뭔지 설명해 보세요. 아니요. 전 몰랐어요. 오늘 갑자기 우리 아들이 밥 먹자고 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그럼 저 여자를 오늘 처음 봤다 이겁니까? 네, 맞아요. 저는 그때 상간녀의 얼굴을 봤는데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좋다는데 어쩔 수 없네. 이혼해야지. 저기 지혜야, 내 말 좀 들어봐. 아직 내 말은 안 들어봤잖아. 무슨 말?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 몰래 뒤에서 딴 여자 만나고 다녔으면서? 사실 남편은 저와 당장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 알게 됐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산 분할할 것도 없다면서 조금만 더 버티다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무엇보다 결혼하고 얻은 신혼집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벌어 산 집은 아니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다가 제 명의로 돌려주셨는데 23평으로 크진 않아요. 그래도 둘이 살기엔 충분한 크기였고 살다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지금 당장 이혼하자는 제 말에 어떻게든 잘못했다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녀는 남편이 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자 열받아 했습니다. 성현 씨 왜 이래? 이거 나봐. 여보,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해.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다 설명할게. 다 정리한다며. 나한테 그랬잖아.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자기 아들이 실수한 거니 저한테 용서해 주라는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러세요? 아니다. 난 정말 몰랐어. 진짜야.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서로 주고받은 톡을 보면 시모가 직접적으로 상간녀의 이름까지 말하며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거나 저와 비교하는 내용도 있었죠. 시모는 제가 내민 증거를 보고도 끝까지 발뺌을 했는데 이럴 줄 알고 저는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펜션에서 친구들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친구들 뒤쪽으로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모까지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날 친구들이 찍어온 사진을 보다 크게 놀랐던 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상간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전에 잃어버렸던 것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크게 확대해서 보니 제 목걸이처럼 보였습니다. 이래도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 난 모른다. 정말이야.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톡을 봤을 때 상간녀는 분명 시모에게 선물 받은 목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시모가 직접 산 게 아니라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목걸이라고 하면서 줬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좋다며 남편에게 톡을 보냈더라고요.
목걸이 얘기를 하면 시모가 당연히 놀랄 줄 알았는데 뻔뻔하게 모른다고 하길래 저는 상간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날도 상간녀가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그건 왜 물어요? 선물 받은 건데요? 누구한테요? 아니, 그걸 왜 제가 그쪽한테 말해야 하는데요? 상간녀는 제 물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이직 후 한동안 바빠서 저 혼자 시댁에 갔었는데 그날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 자고 일어났더니 목걸이가 없어졌더라고요. 어디 흘렸으면 금방 눈에 보였을 텐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욕실도 보고 소파 아래에도 보고 현관에도 봤는데 없더라고요. 다른 데서 잃어버리고는 괜히 여기서 찾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님. 분명히 저 집에서 목걸이하고 왔어요. 어디 갔지? 이날 집에 오기 전까지 계속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어머니께 혹시나 목걸이를 찾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는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도 얘기했는데 제가 평소 목걸이나 반지,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하지 않는 편이라 이날은 왜 했냐고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퉁명스럽게 얘기해서 더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어디 놀러가도 반지 하나 안 끼던 사람이 갑자기 목걸이는 왜 하고 나갔어? 오랜만에 차본 거야. 그리고 나 지금 너무 속상한데 자기까지 그럴래? 남편은 제 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거니 그냥 잊으라고 하더라고요. 금이라 가격도 좀 나갔지만 그보다 저에게 특별한 목걸이라서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그냥 매장에서 산 게 아니라 친정엄마가 저 결혼할 때 해주신 거였어요. 주문 제작한 거라 펜던트도 매장에 있는 디자인이 아니었고 뒤쪽에 아주 작게 제 이름이 영어 이니셜로 각인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머님은 몰랐겠죠. 그러니 제 목에 있던 목걸이를 몰래 훔쳐 상간녀에게 아무렇지 않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라면서 줬던 거고요. 제가 상간녀에게 목걸이를 누가 줬는지 계속 묻자 상간녀는 그만하라며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럼 어쩔 수가 없네. 경찰에 신고해야지. 뭐라고요? 아니, 신고를 하다뇨? 그거 누가 봐도 제 목걸이 같거든요. 그 펜던트 저희 엄마가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넣어 제작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저 안 훔쳤어요. 오늘 그쪽하고 처음 봤는데 제가 어떻게 훔쳐요? 그렇게 억울하면 더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는데요. 범인을 잡아야 오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억울함 풀어드릴 테니까 같이 경찰서 가시죠? 그러자 상간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빨리 말씀 좀 해보세요. 얘가 왜 이래? 내가 주긴 뭘 줘? 어머님이 분명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귀한 거라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제가 며느리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 주셔놓고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상간녀는 급하게 목걸이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걸 가져와 확인했는데 정말 제 목걸이가 맞았어요. 줄도 한번 끊어졌던 거라 수리를 받았었는데 그 표시까지 정확히 있었습니다. 시몬은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그때 상간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자기 뭐야? 곧 이혼한다며? 나한테 그동안 말한 거 뭐냐고? 너 그만 가. 빨리 나가. 남편의 말에 상간녀는 기가 찼는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몬은 자기 아들이 아플까 봐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고요. 방금 들으셨겠지만 이 사람이 그쪽하고 이혼을 안 한다고 하네요. 다시는 안 만날 테니까 그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내 말 안 끝났어. 가정이 있는 남자랑 실컷 놀았으니 처벌받아야죠. 여기서 그냥 나간다고 없던 일이 되는 줄 아는 건 아니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상간녀는 제 말에도 그냥 나가버렸고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우리 부서 직원인데
내가 이직하고 적응도 잘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도움을 좀 많이 줬던 직원이었어. 그래서 일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점심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나 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남자 여자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냥 친한 동료 딱 그 정도였어. 내가 착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남편의 말을 듣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말은 없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뿐이었죠. 이미 펜션에서 찍힌 사진까지 보여줬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만나서 밥만 먹은 사이라고 했습니다. 너 그 말 법정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거짓말하면 네 잘못만 더 커지는 거야. 지혜야. 우리가 한 2, 3년 더 같이 살았더라면 네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치? 뭐? 어머님은 아시죠? 난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 네, 언제까지 모르시나 한번 볼까요? 저는 시모와 남편이 주고받은 톡 내용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랑 빨리 이혼부터 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혼하면 남는 게 없어서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성현! 너 기억나겠지? 네가 한 말이니까. 남편이나 시모나 이날 제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 반박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물론 상간녀 소송을 했죠. 거기다 시모가 자기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아들의 외도를 숨겨줬기 때문에 시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자기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며 집에 찾아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바람 피웠냐? 응? 알고 계셨잖아요. 나중에 알았어. 그리고 다 큰 자식이 엄마 말 듣는 거 봤어? 응? 나도 다 타일렀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안 듣는 걸 어떡하냐?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가 안쓰럽다며 자기 아들을 좋게 타일렀다고 했는데 사실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남편과 시모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시모가 저보다 그 상간녀가 더 말을 잘 들어서 좋다고 했던 것과 저와 자기 아들이 빨리 헤어지길 바란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었죠. 시모는 자기가 왜 이 일에 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했지만 자기 아들이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을 방치하고 그 여자를 며느리로 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었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당시 저희는 집도 마련되어 있었기에 둘 다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아끼며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때 돈을 보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굳이 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신혼집에 대해 남편이 쓴 돈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함께 산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증여받은 아파트여서 애초에 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소송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기에 저는 하루빨리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남편 회사에서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상간녀는 이미 사표를 썼다고 했고 남편은 출근을 해서 회사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안 좋은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는데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결국 남편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확히는 잘린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얼마 뒤 이혼 소송이 끝나서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상간녀 소송도 끝나고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모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저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나왔고요. 한순간의 실수였는지 계획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완전히 남이 되고 난 뒤 전 남편은 집에 두고 간 물건이 있다고 하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번에 두고 간 물건 없이 다 챙겼다고 하면서 캐리어 끌고 나가지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 놓고 온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럼 지금 빨리 가봐. 뭐? 내일 이사 들어와. 전세 났거든. 그래서 내 짐 다 뺐어. 지금쯤 청소업체 도착해서 쓰레기 버리고 청소 중일 텐데? 아이씨, 넌 왜 그걸 지금 말해? 내가 그걸 너한테 왜 말해야 해? 전화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가서 쓰레기 뒤져보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네 번호 차단이니까 그렇게 알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전 남편은 이날 그 아파트에 가서 정말 재활용 버리는 것부터 싹 다 뒤지느라 경비 아저씨한테도 혼이 났다고 했습니다. 찾는 게 대체 뭐였냐고 물었더니 글쎄 복권이었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쓰레기를 다 헤집어 놓길래 뭘 하냐고 하니까 전에 여기서 살았다면서 중요한 게 쓰레기랑 섞여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복권이래요. 네? 축석 복권인가 그 동전으로 긁는 거 알죠? 당첨된 게 몇 장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못 찾고 돌아갔어요. 저렇게 쓰레기통을 뒤질 정도였으면 당첨금이 좀 컸구나 싶을 텐데 10,000원짜리 2장에 5,000원짜리 3장이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경비 아저씨도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연락은 그날 이후에도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는 용서해달라고 실수였다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댔는데 왜 꼭 모든 걸 잃고 나서 소중함을 아는 건지 답답했어요. 또 너야? 이건 누구 폰이니? 내 친구 준석이. 지혜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겠냐? 어? 나 정말 잘할게. 정신 차렸다고.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왜 나한테 잘한다고 그러는 거야? 다른 여자 알아봐. 내가 너 말고 여자가 어디 있냐? 야,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알았어. 말해봐. 준비됐어.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면 그땐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다시 말해줄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전화 끊고 바로 신고해야겠네. 넌 말 안 듣는 인간이잖아. 아니야, 끊을게. 지금 끊는다, 끊어. 그렇게 찌질하게 전화를 끄는 전 남편은 그날 이후 그 어떤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정신 차려서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고 똑바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뢰가 한번 깨졌는데 다시 산다고 한들 그 삶이 행복할까 싶더라고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여전히 회사 잘 다니며 지내고 있는데요. 시어머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남편이 속 썩이는 일도 없으니 세상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도 없고 제 인생에 집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